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인 ASMR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들려줄까? 네 번째 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정선 모텔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겪은 일입니다. 아버지는 직업상 출장을 자주 가십니다. 그날도 직장 동료 한 분과 강원도 정선으로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정선 근처 지사에서 일을 마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동료분과 근처에서 숙박하기로 하셨대요. 그런데 그곳이 정선에서 꽤 깊은 지역이었고 날도 완전히 어두워지는 바람에 숙박업소를 찾기 힘드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낡은 모텔 하나를 찾아서 안도하며 그곳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 있나요? 약간 음산한 모텔 분위기와는 다르게 사장님은 친절한 분이셨대요. 네, 익히 받으시고 3층으로 올라가세요. 사장님은 웃는 얼굴로 아버지에게 세면용품과 방키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잠깐만요 하면서 모텔 사장님께 넌지시 말하더래요. 사람 안 죽은 방으로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친절하던 사장님 표정이 싹 어두워지면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내놓았던 방키를 슬그머니 가져가고 다른 키로 바꿔주더랍니다. 그리고는 몇 층으로 올라가라는 안내도 없이 카운터 창문을 닫아버렸다더군요. 아버지는 방으로 올라가면서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셨죠. 아니, 왜 괜한 말을 해서 모텔 주인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동료분이 말씀하시길 여기가 강원도 정선에서 유명한 카지노 도박장 근처인데 카지노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거나 큰 도박빚을 지은 사람들이 근처 모텔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방 바꿔달라고 안 했으면 우리는 누군가 죽었던 방에서 하룻밤 묵을 뻔 했을 겁니다. 방을 바꾼 덕분인지 그날 밤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만약 직장 동료분이 모텔 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처음 방에 그대로 묵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도 혹시 정선 근처에서 숙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목 100일 동안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이라 생생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기억을 더듬어 적어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교보문고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길을 알려줬더니 제게 몇 살이냐며 미술을 하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답을 하면서 그 남자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오늘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고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자신이 뭘 볼 줄 아는데 제 위에 조상님이 아직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했어요. 또 제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성격인지 맞추길래 신기하기도 해서 조금씩 남자의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자는 제게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죠. 그래도 남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또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며 제게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오늘 제사를 지내야만 제 위에 계신 조상님이 편히 떠난다고 하면서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가는 길에 남자가 어떤 분에게 전화로 준비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지금 가는 곳에 아기들이 있다며 휴대폰에 저장된 아기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어떤 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어가니 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분위기는 좋아 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40평쯤 되는 공간에 창문이 하나도 없었고 종이와 펜이 놓인 책상 몇 개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종이에 저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하더군요. 그 종이에 제 집 주소, 소원, 저와 가족의 이름, 나이 등을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이어 남자는 제게 한복으로 갈아입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분이 한복 입는 걸 도와준다며 일어났고 저는 그분과 같이 방에 들어가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 뒤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동작 3가지 정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 동작들을 숙지한 뒤 제사가 진행 중인 방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5분 정도 지났을까? 한 명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잔에 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투명한 액체를 부었어요. 이후 순서는 명절에 지내는 제사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더니 남자가 술과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주더군요. 술은 안 마신다고 거부했는데 그러면 혀라도 대라고 하길래 정말 혀만 대고 마시진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다 끝난 것 같아서 집에 간다고 했더니 남자가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인 것도 알고 돈을 강요하는 건 아닌데 원래 다른 사람은 제사상 차릴 때 든 비용을 몇십만 원씩 낸다며 10,000원이라도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지갑에 있던 10,000원을 줬죠. 남자는 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고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보고 사람을 잘 믿어서 남자친구 사귀면 힘들 것 같다고 조심하라는 조언도 해주더군요.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도 줬는데 제가 괜찮다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헤어지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제사 드린 게 소용없어진다며 100일 동안 남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연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난 뒤 그 남자나 거기서 봤던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올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또 집 가는 길도 무서워서 몇 주 동안 아빠한테 데리러 오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길을 걷다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데 이제는 말조차 섞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목, 창문으로 보고 있던 여자. 안녕하세요. 7년 전 20살 때 겪었던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당시 저는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였습니다. 처음 한 학기까지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근처 원룸촌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제 방은 빌라 1층이었는데 유일하게 뚫려있는 창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대놓고 있었습니다. 1층이다 보니 창문턱도 매우 낮았고요. 집주인이 그 점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1m가 조금 넘는 담을 둘러줬지만 문제는 그 담에 난 철문 또한
사람이 손을 넣으면 충분히 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은 동기 형이랑 제 방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날이었어요. 한여름이다 보니 창문을 열어놓고 술을 마셨는데 어느새 시간은 새벽 3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재미삼아 내기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냉장고에 있던 레몬을 먹기로요. 가위바위보는 제가 이겼고 레몬을 먹은 동기 형은 엄청 쉬었는지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창문 쪽에서 킥킥 하는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형과 저는 움직임을 멈췄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창문 쪽을 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창문 밖에서 이마랑 눈만 내놓고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머리를 내리고 숨었습니다. 저는 제 방을 훔쳐본 여자에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지려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당연히 여자가 도망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서 정면으로 보이는 골목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인기척은 창문 밑에서 났습니다. 여자는 그 밑에 숨어서 저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욕을 하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기 형과 저는 당황해서 서로를 보다가 아무래도 확인을 안 하면 둘 다 밤새 못 잘 것 같아서 제가 나가본다고 했어요. 형은 굳고 말렸지만 저는 나갔습니다. 천천히 1층 담 쪽을 둘러보다가 10m 정도 떨어진 내리막길에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자를 불렀죠. 저기요, 저기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정 거리를 두고 말을 걸었어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여자는 계속 아무 말이 없었고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저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등을 돌려 자취방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저씨 지금 몇 시예요? 여자가 저를 보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뒤도 못 돌아보고 새벽 3시요 라고 말한 뒤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왠지 뛰어가면 여자가 따라올 것만 같았죠.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여자의 웃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제 뒤에 바짝 붙어 웃고 있는 것처럼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뛰고 있었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문을 이중으로 잠갔어요. 그날 저와 형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죠. 이 일 이후로 저는 한여름 낮에도 창문을 열지 않았고 밤이면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치는 게 무서워 창문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붙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연관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제가 자취하던 원룸은 모 정신병원과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동기 형이 봤던 여자가 귀신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귀신이면 귀신인 대로 또 사람이면 사람인 대로 소름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 들려줄까? 네 번째 밤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 모두